1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로례에 관련된 거죠. 우리가 이제 운동역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지례하고 이제 도로례가 심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나타나는 건데, 도로례는 이제 동그랗게 돼 있어 양쪽에다가 이렇게 줄이 있다고 하면 한쪽에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한쪽이 올라가게 되는 이걸 도로례죠. 그래서 물 같은 거를 우물에서 뜨거나 또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한쪽에서 줄을 당겨주게 반대쪽에서 올라가게 되겠죠. 이걸 도로례라고 하죠. 그래서 도로례에 100줄의 2를 공급한답니다. 자, 100만큼 이렇게 당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 반대쪽에서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자, 이를 공급을 하여 도로례가 회전을 한답니다. 회전을 하는데 마찰로 인해서 40줄의 에너지를 열로 잃어버렸고, 출력되는 건 내가 이제 100이라는 심을 썼을 때 60줄 만에 이제 1이 나타났다고 하죠. 그랬을 경우에 이 도르래의 효율 얼마나 효율적이냐,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몇 퍼센트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좀 숫자 자체가 좀 쉽게 나오긴 했어요. 쉽게 나오긴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이 기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60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60이라는 숫자가 있을 경우에 6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기준이 뭘까? 기준은 100이 되겠죠. 100. 자, 100에 있어서의 60은 0.6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0.6이 되기 때문에 60%의 효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숫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쉽게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출력된 일이 60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60에 대해서 기본이 뭘까? 기준은 100이 되겠습니다. 100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그 2를 공급을 했죠. 100이라는 2를 공급을 했더니 마찰 때문에 40이 날아가고, 40은 신경 쓰지 말고 60만큼만 올라갔을 때 이 도르의 효율이 얼마냐? 효율을 얘기할 때는 이 60이죠. 60에 대해서, 즉 100에 대해서 60은 0.6이 되기 때문에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10을 60이라는 걸 했는데, 100이라는 걸 했는데, 100에서 60이라는 어떤 효율이 나타났을 때, 60이라고 출력됐을 때 효율이 몇 퍼센트냐라고 했을 때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이기 때문에 0.6, 즉 60%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16번 문제하고 같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네요. 16번 같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역학적 일의 강도에 대한 가장 좋은 지표다. 시간당 한 일을 나타낸다. 시간이 있답니다. 시간. 밑에 여기 분명히 여기 시간이 있답니다. 여기 시간이 있고, 시간당 한 일을 워크라고 하죠. 그래서 W를 표시합니다. 시간당,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간당 한 일을 나타내고, 여기까지는 모른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순발력이라는 건 어떤 한순간에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걸 순발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순발력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순발력을 쉽게 얘기해서 그냥 파워라고 얘기를 해요. 파워.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힘일 수도 있죠. 잘못하면은 모멘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또 좀 거리가 멀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제 파워라고 얘기하죠. 즉 시간당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시간당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 안에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요 일 안에 힘이 들어가 있죠.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순발력 이꼬르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나타낼 때 우리가 P 씁니다. P. 파워는 시간당 한 일을 나타내고, 이거는 결국 순발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조금 전에 나왔던 거하고도 좀 굉장히 관련성이 높아요. 효율성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일을 했느냐라고 얘기할 때도 요거와 관련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파워라고 합니다. 파워라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 중 역학적 일과 거리가 먼 것은? 자, 기본적으로 여기 일이라고 되어 있죠. 일을 했다라는 거는 역학적으로 뭔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역학적 일과 거리가 먼 게 어떤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벨을 아시죠? 이렇게 역도에서 이렇게 쭉 그 바벨이 있고 이제 옆에 역기가 있겠죠. 이걸 바벨이라고 얘기하죠. 바벨을 머리 위에서 이렇게 쭉 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머리 위에서 3초 동안 움직이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자, 역학적 일이라는 거는 뭔가 물체가 기본적으로 힘은 있어야 되는데 힘 말고 이동이 있어야 돼요.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죠. 근데 이거는 바닥에 있는 바벨을 쭉 머리 위까지 이렇게 올렸답니다. 그러면 머리 위까지 올릴 때 힘이 들어가죠. 힘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일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힘이 들어가네요. 힘이 들어가고 또 어떤 요소가 또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힘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벨이 머리 위까지 올렸죠. 뭔가 위치가 변했어요. 위치가 변했고. 자, 여기는 머리 위에서 바닥으로 바벨을 내려놓았대죠. 역시 이때도 힘은 들어가야 되고 변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치가 변했습니다. 바벨이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갔죠. 여기는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간 거고 여기는 바벨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있죠. 바벨을 다시 바닥에서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렸답니다. 들어 올렸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전부 다 기본적으로 힘은 들어가는데 힘은 들어가고 있어요. 다 힘은 들어가고 있지만은 여기 라 같은 경우에는 바벨의 위치가 변하고 있죠. 바벨의 위치가 변하고 있는데 반해서 가번 같은 경우에는 바벨의 위치가 변하지 않고 힘만 들어가고 있죠. 계속 버티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역학적인 일과 거리가 역학적 일 그러면은 뭔가 어떤 그 물체죠. 지금 같은 경우는 바벨을 물체라고 해야 돼. 물체의 위치가 변하고 있죠. 물체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역학적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역학적 일은 힘은 똑같이 들어가고 있지만 여기에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고 있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거리가 먼 거는 가번이 답이 되고 이 세 개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인체의 움직임을 카메라를 장비를 통해서 기록을 한답니다. 즉 이거는 이제 그냥 딱 봐도 알겠지만 그럼 이제 뭔가 영상으로 찍는구나. 그렇죠? 인체 100m 달리기라든가 던지기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인체의 움직임들이 있죠. 이거를 카메라 등의 장비를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영상으로부터 인체 운동의 정보가 뭐가 있을까? 정보를 추출해내는 분석 방법이 뭐냐 했더니 이제 가속도계 분석, 영상 분석, 압력판 분석, 전자 각도계 분석.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서 이거는 카메라 등의 장비니까 영상을 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그 인체의 움직임을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으로부터 인체의 움직임이 어떠하냐 그 정보를 추출해내는 분석 방법을 이제 영상 분석이라고 얘기하죠. 요거는 우리가 딱 보면 그래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자, 2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운동 시에 각각의 근육에 대해서, 근육에 대해서 수축. 근육이 이제 우리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축이 일어나죠. 물론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도 힘을 주게 돼도 수축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수축 및 활성도, 얼마나 이게 근육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가속도계 분석이 또 나왔는데 가속도라는 건 이제 속도가 쭉 붙어 나가는 거죠. 지금 속도하고는 관련이 좀 적죠. 근전도, 근육의 전기적인 그래프를 분석하겠다. 근육이 어느 정도 수축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근전도, 즉 전기적으로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답은 각각의 근육에 대해서 수축, 활성도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근전도를 가지고 근육에 전기적으로 어떤 그 침을 꽂아도 되고 겉에다가 뜬 다음에 근육이 얼마나 뛰고 있는지 그 활성도를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근전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영상 분석은 조금 전에 19번 문제에 나왔죠. 카메라 등의 촬영 장비를 통해서 신체의 움직임을 어떤 정보를 추출해내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면 발력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지면 어떤 발력을 통해서 지면의 여러 가지 어떤 힘을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근육에 대해서 근육이 이제 수축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활성도가 있는지 이거를 보려면은 근육의 전기적인 어떤 그 측정 방법을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이거를 근육의
전기적으로 그래프를 보겠다라고 해서 근전도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20번 문제를 한번 쭉 같이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이제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운동역학에서 저런 내용을 왜 다루지 하는 것도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안정성이든 인체의 움직임이든 어떤 효율성이든 이런 측면에서 다루는 게 운동역학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이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연도 문제도 쉽게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하나씩 다음 연도도 또 같이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